허리케인 샌디의 피해 복구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부 지역은 그러나 현재 절반 정도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6개 주 600만 가구가 아직 암흑 속에 있는 가운데 뉴저지 일부 지역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선을 쥐고 흔드는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투표소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은 채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동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긴 허리케인 샌디는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소멸됐습니다. 샌디가 지나간 후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뉴욕시의 경우 절반 정도만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오늘부터 일부 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했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레일로드 등 뉴욕 교외와 연결된 통근 열차 시스템도 어제 오후부터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고 폐쇄됐던 터널과 교량이 대부분 재개통되면서 주요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뉴욕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11월 2일 자정까지 3명 이상을 태운 차량만 이스트강을 건너 맨하탄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 커플 규정을 시행한다고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밝혔습니다. 활주로가 침수된 라가디어 공항은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인근의 뉴아크 공항과 JFK 공항은 어제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휴장했던 뉴욕 증권거래소도 어제부터 개장했으며 대형 은행들도 절반 이상의 지점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16개 주 600만 가구가 아직 암흑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복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일부 지역은 약탈이 우려돼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샌디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명에 도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신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주들 가운데 뉴욕주에서 30명, 메릴랜드주에서 9명,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에서 각 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발빠른 복구 노력 속에 약 200만 가구의 전기가 복원됐지만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16개 주 600만 가구 이상이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전 사태는 서쪽으로는 중북부 위스콘신주, 남쪽으로는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 뉴욕의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 콘에디슨은 주말이 지나야 맨해튼과 브루클린 지역에 전력이 복원될 것이며 뉴욕 교외 주거 지역은 그보다 더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2만여 명이 여전히 집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지시티에서는 약탈 우려 때문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유소가 샌디의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재고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일부 가동 중인 주유소의 경우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이 수십 대씩 줄을 서기도 하고 직접 기름통을 들고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줄을 섰으니 그냥 갈 수도 없고 기름은 넣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부 뉴저지 말보로에서 1시간 정도 드라이버에서 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줄을 서서 지금 이제 가스를 이제 제 순서를 기다렸고요. 엑스트라로 2 컨테이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 시켜가지고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 위치 등을 공유하며 연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 선거,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에게 허리케인 샌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정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투표소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가량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에 잘 대처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허리케인에 전반적으로 잘 대처했느냐는 물음에 35%가 매우 잘했다, 42%가 잘했다라고 밝혀 7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3분의 2까지도 오바마가 재난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We are here for you, and we will not forget. We will follow up to make sure that you get all the help that you need until you've rebuilt. 롬니는 매우 잘했다 14%, 잘했다 30%로 긍정 답변이 44%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롬니의 경우 의견 없음이 35%에 달해 오바마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의 대통령 업무 수행 찬반율이 50% 대 49%로 여전히 팽팽해 비록 오바마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허리케인 잘 대처가 지지도를 높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주 교외 지역 최대 선거구인 나소 카운티에서는 90%가 넘는 투표소에 전기가 복구되지 못해 주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뉴저지의 경우도 침수 지역 등 피해가 큰 지역은 정상적인 투표소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공동투표소 운영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강원영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펠팍 한인회, KCC 등 6개 단체들이 모여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펠팍 한인회 장기봉 회장이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은 채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펠팍 한인회 장기봉 회장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3만 달러의 선거 공탁금 문제 때문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는 현 이현택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회장으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펠팍 한인회 장기봉 회장은 뉴저지 한인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보들이 많이 나와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3만 달러의 선거 공탁금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 회장은 만약 나를 뉴저지 한인회에서 3만 달러의 공탁금 없이 회장직에 추천해 줄 경우 수락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좋으신 후보를 뽑으셔가지고 한인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빨리 정통성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분이 나오시면은 우리 한인단체가 거기 다 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 후보를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 당연히 저는 하려고 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3만 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모임에서는 포트리의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문제와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있었던 프리홀더와 연방하원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약속하고 나섰는데요. 영주권자들도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퍼퓰리즘인지에 대해 재외동포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위원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한 뒤에 이미 동포 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거나 성안 중인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유학생에게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출국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법안도 다음 주 안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위원장은 한인 언론의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지원이 어려워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재외국민도 국내처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욕 지역 재외국민 투표 등록자 수가 11,0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투표 기간인 6일 동안 이 인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8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12월 5일에서 10일까지입니다. 현재 유권자 등록자 수는 11,000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선거 기간 투표장이 큰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이 투표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어제 재외선거 투표 기간 중 투표소가 설치되는 뉴욕 총영사관과 맨해튼 주요 교통터미널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선관위 측은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투표소 운영 예산 확보에는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구간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과 뉴욕 총영사관에서 그랜드 센트럴역 등 두 곳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포트 어소리티 터미널은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 등 타주에서 버스를 이용해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을 위해 그랜드 센트럴역은 퀸즈와 롱아일랜드를 비롯한 뉴욕 일원 유권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BBCN 은행이 전국 800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 돕기 특별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 책임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CN 은행은 11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벌여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만큼 매칭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 측 매칭 성금은 최소 3만 달러부터 최대 5만 달러까지입니다. BBCN 은행은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주 등 전국에 40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금을 기부할 구호단체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규성 동부 총괄 전무는 BBCN 은행도 허리케인 때문에 이틀 동안 업무가 마비돼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 복구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자는 생각에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지점에서 근무하는 엄신우 씨는 사내 캠페인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음악인협회와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인 가정상담소 후원을 위해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저녁 7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에서 진행되며 바로크 나이트 오브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인 지휘자 윤임상 씨를 비롯한 저명한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싸다는 말인데요. 특히 성형수술을 싸다는 이유로 한다면 큰 코 다치겠죠? 얼마 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태국 유명 모델 아티다야 씨. 가짜 의사로부터 엉덩이에 콜라겐을 주입받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มันก็สาเหตุที่ทำให้น้องเขาเกิดอาการนี้อาจจะเป็นได้2อย่างคือ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แพ้ยาหรือว่าการฉีดสารแล้วพลาดเข้าเส้นเลือดไปทำให้เกิดเส้นเลือดอุดตัน 그녀의 사망을 계기로 태국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성형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 전직 간호사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그녀는 찾는 손님이 많아 한 달 수입이 우리 돈으로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ถ้าใช้40ยูนิตก็ 4,500 เพราะเราจะคิดเป็นยูนิตเช่นไอ้ตัวเนี้ยยูนิตละ100ถ้า40ยูนิต 4,500 ก็คือมันจะรวมค่ายาชาค่าเวชภัณฑ์ค่าฉีด500อะไรเงี้ยค่ะ 태국 정부는 불법 시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무자격 시술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불법 시술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물면 풀려날 수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뉴저지 트루 아이디 프로그램에 대해 주 차량국이 최근 시행을 포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전면허 발급 시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며 기존 면허증의 증빙서류 인정 효력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레이몬드 마티네즈 뉴저지 차량국장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차량국 서비스가 마비됐던 점을 고려해 갱신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만료된 뉴저지주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갱신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연장되며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난 차량 검사증의 갱신 역시 한 달간 연장됐습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자사의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최근 한국 지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접속할 경우 독도 지명을 리앙쿠르암, 독도, 다케시마 3개 모두 병기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해왔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접속하면 독도, 일본에서 접속하면 다케시마로만 표기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 뉴욕시 마라톤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려는 수만 명의 사람과 26.6마일의 마라톤 진행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마라톤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이 허리케인 피해로 경제적 손실이 큰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 뉴요커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히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으며 밤에는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모처럼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문턱에서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